좀 컴다운 하면서, 네, 여유있게 릴렉스 하면서 가면은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실수가 없는 사람, 실수가 적은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즉, 감정 기복이 적어야 됩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책이 또 왔어요. 이렇게 책을 항상 주문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봐야 되는데 옛날만큼 이렇게 속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재밌는 책을 봐야 되는데 항상 그 어려운 책 아니면 저를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는 자기계발서 그런 걸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뜨끔뜨끔 거리면서, 네, 감동하면서 보기 때문에 아끼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을 볼 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넘어가는 날이 있는데 잘 안 읽어질 때도 그냥 대충이라도 쑥쑥쑥 넘어가야지 책을 다 읽을 수 있다. 어차피 뭐 한 번 보고 안 볼 건 아니잖아요. 책은 구매하면은 그래도 한 두세 번은 보기 때문에 속도 있게, 네, 계속 나가야 됩니다. 계속 정진을 해야지 책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찍고 있잖아요. 계속 정진해서 나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날씨가 맑던 흐리던 덥던 춥던 아니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찍는 겁니다. 그냥 찍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독서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 중에 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일을 잘하는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도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원들이 대표를 따르고 파트너들이 대표를 선택해서 같이 회사끼리 협업이 이루어지고, 거래처에서도 대표가 일을 잘해야지 그 회사의 평판이 좋아서 계속 파트너십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부분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같은 현상을 놓고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만 보고 갑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올라갈 때도 투덜투덜 되는 사람이 있고, 거의 다 왔다, 힘내자, 내가 산을 온 이유, 그렇죠? 업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이지만 그래도 이왕 파이팅 하려고 산행을 왔으면 긍정적인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산을 치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 적극적이다. 이것도 산으로 얘기를 할게요. 업무의 연장, 산에 갈 때 솔직히 그거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에요. 쉬는 날 좀 쉬고 싶은데 왜 내가 산까지 끌려와서 이걸 해야 되나. 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챙기죠. 위에 상사 챙기고 밑에 직원들도 챙기고, 뭔가 비품이 있으면 그걸 다 챙깁니다. 예약도 자기가 다 하고, 네,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은 또 어떻죠? 세 번째, 진취적이다. 일을 할 때 보면 대표가 야,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럼 일 잘하는 사람은 한번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일 못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기존에 있는 것도 안 되는데 뭘 또 하려고 그래? 하면서 항상 부정적이고 비진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게, 긍정적인 사람 옆에 돌아, 적극적인 사람 옆에 돌아, 진취적인 사람 옆에 돌아. 그럼 그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일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잘해요. 회사에서도 잘하고, 집에서도 잘하고, 동호회에서도 잘하고, 동창 모임 거기서도 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고나야 되나요? 물론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일을 못하고 낙오자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를 하라. 그렇습니다. 독서를 하면요, 제가 아까 전에 책을 펼쳐드렸잖아요. 저도 거의 책을 일주일에 한 3권? 그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루에 1권씩도 읽고 했는데 요즘에는 한 3권, 일주일에 3권. 네, 바쁠 때도 있고 회식도 있고 술 먹으면 이제 책을 잘 못 읽어서 한 3권 정도는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를 하면은 뭐가 좋냐면,
이 심신수양이 돼요. 내가 뭔가 가슴이 막 간질간질거리고 뭔가 조금 일탈하려고 했을 때, 내 의지력이 조금 약해졌을 때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쓴 사람의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1대1이죠. 전문용어로 다이다입니다. 다이다이 1대1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요즘에 애플 CEO 팀 쿡, 책 한 권 냈죠. 그 책을 딱 보면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라. 난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열심히 계속 이렇게 루틴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넌 성공도 못한 놈이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런 책을 보면은 정말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잊어버리면 또 그 책을 보면서 마음 다잡고, 또 우울할 때는 긍정적인 책 보고 마음 다잡고, 너무 들떠있을 때는 좀 진지한 책 보고 마음 다잡고,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강연을 많이 가라. 사업하는 형도 세미나를 많이 간다 했죠. 가면은 뭐냐면은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요. 그 강사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런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지만 거기 사업하는 형과 같이 온 사람들, 저는 이제 혼자 갑니다. 혼자 가면 그 사람들도 혼자 와요. 그 사람들도 같은 목적이거든요. 뭔가 성공하고 싶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뭔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도 이 한 세상 살아가는데 승자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온단 말이에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성공을 꿈꾸는 올라간 사람도 있고,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강연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을 다잡게 되고 일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라. 여기서도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끼리끼리 놀아라. 성공한 사람들 딱 보면은 그들의 그런 그룹이 있어요. 거기 낄 수가 없습니다. 껴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학도들 나이 들어서 대학원, 야간 대학원 가는 이유가 뭐죠? 경영대학원. 인맥 만들어 가는 게 그래도 80% 이상은 됩니다. 20%는 늦가기에 내가 못 배운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밤에 늦게 막 에쿠스 같은 거 좋은 차들이 막 와요. 그래서 저런 차들이 여길 왜 오지? 봤더니 야간 경영대학원 다니는 CEO들이었어요. 그때는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CEO 되면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수업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순수했죠. 그냥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맥을 쌓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1기, 2기 기수가 이제 생기면 그게 이제 쭉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못 들어가면 지금 이 스타트 선상에 있는 여기서 같이 성공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려는 무리들과 함께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곁에 둬야 됩니다. 네 번째, 종교. 종교. 저는 이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인데 모든 종교를 전 참 좋게 봐요. 종교라는 게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뭔가 이제 기대고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아빠지만 아이들한테 기댈 때도 있고, 남편이지만 와이프한테 기댈 때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살면서 와이프나 자식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뭔가 고민거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는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데 모르겠어요. 뭐 잘못된 것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울증 같은 게 그거죠. 병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온 병이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종교를 가서 우울하다, 내가 왜 우울하지? 그럴 이유가 없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족들한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종교의 힘을 빌어서 항상 이걸 이제 케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종교를 하나씩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건 제가 예전에 항상 강조하는 거죠. 명상. 종교랑도 마찬가지인데, 종교는 이제 매일 갈 수 없잖아요. 뭐 일요일날 가거나 아니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수요일도 가고 그렇게 하시는데, 명상은 이제 매일 할 수가 있거든요.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할 때 잠깐 가부좌를 틀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명상을 5분에서 뭐 길게는 30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좀 컴다운 하면서 여유 있게 릴렉스 하면서 가면은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실수가 없는 사람, 실수가 적은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즉 감정 기복이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번 또 훑어드릴까요? 네,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긍정적이다, 적극적이다, 진취적이다. 그런데 이런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 말씀드렸죠? 네, 또 후루룩 넘어가겠습니다. 독서, 강연, 좋은 사람, 종교, 명상. 네, 이렇게 5가지 후루룩 짚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날 우리 쉬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날을 향해서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